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엔체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유니티 소프트웨어 네. 4분기 실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유니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이죠. 네. 오늘 그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남겼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긴 영상으로 올려달라라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끊진 않을 거고 한 50분이 넘어간다. 이건 나도 못 듣겠다 싶은 것들은 끊어서 올리는 걸로 이제 저 스스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 실적을 보고 사실 제가 이 그 유니티 실적 때마다 하루 단톡방에 들어가요. 네네. 이 그 오픈 예, 톡방이 오픈 있죠. 톡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같이 그냥 짧게 네.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나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실적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게 큰일 난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왜 큰일이 났는지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번 실적이 그 아이언소스랑 합병하면서 사실 되게 중요한 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수 시너지가 가장 핵심적인 실적이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 실망스럽지 않았나 그런 이유를 조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처음 보는 화면인데요. 맞아요. 이번에 이제 주주서한을 올려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올려줬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토탈 레베뉴는 451밀리언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줬던 가이던스 당연히 비트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컨센서스가 437밀리언 정도 됐었는데 네. 컨센서스도 비트를 했다. 그래서 다행히 매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고 네. 이번에 가장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 흑자 전환. 그리고 제가 대충 다른 유니티 올려주신 영상도 보고 네.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좀 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큰 의미가 있지만 네. 저는 이걸 좀 더 회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실적 자체는 좀 잘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크리에이트 솔루션이랑 오퍼레이트 솔루션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이 있었는데 그 사업부들이 변동이 됐습니다. 인수하면서. 네, 인수하면서 이제 변동이 됐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전 분기에 이미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을 들였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솔루션은 그대로고 오퍼레이트 솔루션이 그로우 솔루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긴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부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내용들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크리에이트 솔루션은 기존의 크리에이트 솔루션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라고 네. UGS라는 부분이에요. UGS는 이제 유니티가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는 네. 그런 산업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클라우드. 클라우드. 네, 그 클라우드에서 가장 워낙에 이제 스펙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픽 작업을 하는데 클라우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구글이 파트너였죠. 그래 가지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업로드 해 놓고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게. 이게 이제 UGS고 크리에이트 부분에 넣겠다. 뭐 오케이. 좋습니다. 크리에이트에 훨씬 더 필요한 네, 네. 기능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로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오퍼레이터 솔루션 AD 그 광고 쪽 광고. 그리고 슈퍼소닉 이거는 아이언소스가 슈퍼소닉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었는데 이제 유니티가 아이언소스를 인수를 하니까 슈퍼소닉도 이제 여기에 들어간 거고 아우라라는 것도 이제 다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이언소스는 웬만하면 이제 그로우 솔루션으로 편입이 된다는 거고 네. 이게 슈퍼소닉입니다. 네, 이거 보면은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그런 기능인데 뭐 통계 같은 거.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내 이제 게임이나 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택을 관리하는 것고 그리고 아우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다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건데 이런 자기들의 앱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준다. 플랫폼 관리 앱 같은 거.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유니티의 오퍼레이트 솔루션이랑 되게 비슷해요 사업부가.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이것들을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그 사업 영역이 달라졌으니까 네네. 그래서 새롭게 된 게 요겁니다. 오른쪽. 새로운 사업부 기준대로 나눠 봤더니 크리에이트 솔루션은 이렇게 되고 네. 과거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저는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란 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크리에이트만 가지고 있었던 건데 네. 여기에 이제 원래는 크리에이트만 된 거에다가 UGS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매출이 숫자가 바뀌었다. 예, 숫자가 다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존에 갖고 있던 엑셀 모델도 다 버렸습니다. 기존에 했으면 508달러 여기 55% 508달러인데 맞습니다. 합병하고 나니까 716으로 바뀌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전 애들도 다 이제 쭉쭉쭉쭉 바뀌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뀌었고 모델도 다 새로 만들었는데 네네. 이거는 뭐 서퍼님한테 말 안 들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비전은 제 모델들을 다 이제 멤버십 해가지고 다 아,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공유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로우 솔루션으로 바뀌면서 오. 숫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숫자가 줄었네요. 이거는 반대로 인수 효과가 있을 텐데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보면은 네. 크리에이트 솔루션 일단 이 과거 기준으로 봅시다. 네네.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YOY 42% 괜찮은 수치예요. 네. 크리에이트 솔루션은 역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YOY 47% 이거는 이제 여기에 아이언 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인수 전 숫자 아닌가요? 인수 전 숫자긴 하지만 네. 이게 유니티의 그 기존 애드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뭐 사업부별로 보면은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네. 되게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기존 실적에서 이번 실적에서 아이언 소스의 합병 인수 시너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숫자를 유니티만 있을 때는 어떻게 나왔을까? 얘네 고유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고 합병이 정말 합당한 합병이었을까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가 이번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ADJ 에비타 네. 조정이랬다. 예, 조정 에비타가 흑자 전환을 했다.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 네. 13밀리언 흑자 전환했거든요. 네. 이 부분인데 이 조정이랑 그냥 갭이랑 난갭이죠. 네. 갭이랑 이제 난갭의 차이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갭 같은 경우에는 표준이다. 그냥 정직하게 모든 게 다 포함된. 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상장이 됐으면은 이 기준을 따라라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데 난갭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 해놓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통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 여기는 일회성 비용이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업만 했을 때 그렇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일회성 비용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인수, 아이언 소스 인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영업에 매년 있는 행사가 아니니까. 맞아요. 정말 일회성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업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고 보자라는 게 난갭이고 그렇죠. 이것도 어쨌든 너네 비용 쓴 거잖아라고 보는 게 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큰 인수가 있을 때는 일단 난갭을 봐야 돼요. 난갭으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인수를 하면은 왜 난갭이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구조조정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조정 비용 같은 특히 유니티는 또 300명 해고했었잖아요. 네네. 이 해고할 때 그냥 해고하면 안 되잖아요. 퇴직금이나 뭐 플러스 챙겨줘야죠. 프리미엄 챙겨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구조조정 비용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일회성이니까 그렇죠. 난갭에서 자를 거 아니니까. 난갭에서는 갭에서는 이게 비용으로 처리됐지만 난갭에서는 다시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모상각이라고 이게 가장 크죠. 감모상각이 뭐냐? 감가상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무형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2빌리언짜리를 4빌리언에 사왔으면은 네. 이 2빌리언을 더 비싸게 사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프리미엄을 영업권으로 봐요. 그래서 영업권이다라고 보고 이 영업권을 지금 실물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제 매년 일정 부분 상각을 해줍니다. 네. 이거에서 없애줘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적인 처리를 거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감모상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번 실적에서는. 그래서 난갭과 갭을 구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 갭 같은 경우에 그로스 프로핏에서 311 밀리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은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주식 보상 기반 네. 해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죠. 이 부분이 이제 감모상각 제가 무형자산 말한 상각이라고 딱 나와 있네. 네 무형자산 상각이다 해가지고 24밀리언 상각을 했네요 이번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 비용 해가지고 312밀리언이
그 그로스 프로핏에서 빠진다. 네. 다시 더해진다. 그래서 갭 기준으로는 69%지만 우리가 일회성으로 다 제하면은 79%다. 그러니까 1% 포인트밖에 안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많이 빠지죠. 이제 그로스 프로핏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으로. 오펙스를 제외할 때 엄청나게 이제 다시 플러스가 되는데 갭 기준으로는 273밀리언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난갭 기준으로는 13밀리언이 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갭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73밀리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갭이 중요한 거냐? 난갭이 난갭이 중요한 겁니다. 이 유니티 실적에서는 이번 실적에서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여기서 똑같아요. 스톡 쪽 빠지고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 빠지고 뭐 쭉쭉 이거 인수 관련 코스트 빠지고 그렇죠. 법인 이런 거 상담 받았을 테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비용 또 빠지고 뭐 이렇게 쭉쭉쭉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구조조정 비용이랑 여기 구조조정 비용이랑은 어떤 사업부를 날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제품의 생산에 가담하는 그 가담하는 사람들을 날렸으면은 그로스 프로핏에서 빠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관리 쪽에서 날렸으면은 오퍼레이트에서 빠지면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고 이런 차이들을 걷어냈을 때 분기 첫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3% 정도의 마진이 났다. 예, 드디어 유니티가 마진이 났습니다. 뭐 고무적인 일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네. 10만 달러 이상 고객의 수. 네. 그랬을 때 이번에 1,340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QOQ 기준으로는 거의 30% 늘어난 거고 YOY 기준으로도 30% 정도 늘어났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그 매출이랑 이런 것들에 다 아이언 소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언 소스를 제외했을 때는 1,056명이다. 그래가지고 1,056명이면은 YOY로는 플랫한 거고 QOQ로는 살짝 QOQ로도 플랫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네. 여기가 이제 아이언 소스인 거고. 그래서 사실 크게 나쁘진 않아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사 업데이트를 줬는데 네. 이거 리그 오브 레전드 스토리 요겁니다. 저희는 뭐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익히 알지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고 서양에서는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혼다 같은 경우에 이번 분기 이제 유니티를 사용해서 차량 디자인 이런 것들. 원래 BMW도 있었는데. 예 맞아요. 혼다가 BMW도 있고 혼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몰랐었는데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도 유니티 거더라고요. 그 엔진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다 난 게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난 게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난 게이밍이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게이밍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펀더멘탈 자체는 크게 흔들리진 않았다. 그래서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42.7밀리언 바이백 완료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했어요. 제 생각보다. 바이백을 벌써 하네요. 이게 24개월 내에 2.5빌리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해놓은 게 있군요. 예, 말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IS 인수 당시 2.5빌리언 바이백 하겠다. 24개월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반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평균 단가는 35.1이다. 지금 사면 유니티보다 싸게 산다. 유니티도 같이 물려 있다. 유니티도 같이 물려 있다. 예, 유니티도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빌리언 정도 남았고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뭐 다 이제 뒷 부분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번 실적이 안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얘네는 자신이 있었나? 왜 미리 했지? 바이백을 네. 나중에 떨어지고 해도 바이백이고. 나 같으면 이번 실적 하고 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좋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되게 숨겨져 있어요. 이 안 좋은 부분들이 숨겨져 있고 대충 보면은 좋아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스 난 게이밍이죠. 100% 이상 정확히 118%였던 것 같은데 100% 이상 성장을 했고 현재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이번 실적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고 매우 확고하게 비용 감축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300개 정도의 불필요한 룰을 이건 제가 봤을 때 인력 말한 것 같아요. 그 300명 해고한 거 룰을 제거했고 신규 채용은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도 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용 감축에서는 주식 보상을 줄이는 것도 포함이 된다. 주식 보상 아까 보면은 엄청 나가고 있었죠. YY로 늘었던데.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23년에는 이것도 줄인다고 합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건데 23년 분기별 비용은 플랫할 거다. 비용이 고정될 거다. 네. 그러니까 왜 줄인다며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비용도 늘어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23년에 1분기 있고 2분기 있고 3분기 있고 4분기 있고 쭉쭉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매출이 근데 매출이 올라가는데 비용은 그대로다라고 하면 여기에 마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기별 비용 플랫할 거. 원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잘 안 줘요. 맞아요. 이게 워낙에 변동이 가능하고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주면서 되게 확고하게 비용 감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3년에는 굉장히 좋을 거다. 그래서 22년에는 이제 난갭 기준으로도 90밀리언의 손실을 봤지만 4분기에는 13밀리언 벌긴 했는데 연간 기준. 네, 연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90밀리언이고 23년에는 230에서 300밀리언 정도 기록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23년에는 매분기 수익을 낼 거다. 이렇게 비용 감축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했다. 근데 좋네요, 코멘트들은 다. 맞아요. 코멘트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이던스. 가이던스 좋네요. 네, 가이던스를 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4분기 실적은 좋았다. 4분기는 좋았고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나락을 가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신데 뭐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 1분기 가이던스가 기존엔 좀 더 높았거든요. 원래는. 네, 그 컨센서스가 높았는데 네. 그거보다 하회하는 가이던스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그렇게 처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바로 뒷장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분기에 470에서 480밀리언 정도 네. 나왔고 이번에 481밀리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QQ로는 굉장히 플랫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2밀리언, 이번에 13밀리언이었으니까 사실 플랫한 거네요. 예, 다음 분기는 가이던스 상단을 맞추면 이번 분기랑 플랫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같은 경우에는 2에서 2.2빌리언 정도, 그 다음에 에비타는 230에서 300밀리언 정도 나온다. 얘는 계절성 있나요? 계절성이 4분기에 좀 강합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적이었고 주주서한을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견을 네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Q&A를 하고 의견을 하는데 네네네. 사실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의견을 들어보고 Q&A를 들어보시고 네. 뒷부분에 Q&A가 있으니까 Q&A는 좋은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야채부터 먹읍시다. 네네. 네. 맛없는 거. 예, 맛없는 거부터 먹읍시다. 이건 순수하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보면서 네. 계속해서 드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네. 4.4빌리언 주고 사온 기업인데 인수 시너지가 저는 안 느껴졌거든요. 잘 인수 시너지가 잘 안 느껴졌고 너무 비슷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을 사온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아까도 10만 달러 이상 고객 같은 경우에도 1,300 얼마였는데 여기서 이걸 제외하니까 QOQ 플랫이었잖아요.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유니티의 기존 고객들이 나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나갈 만한 딱히 요인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도 이제 플랫했다. 인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고객이 많이 겹친다는 거거든요. 거의 다 겹쳤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뒤에 숫자를 가져왔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를 들어 1,000 벌던 애가 200 벌던 애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1200은 돼야죠. 1200이 되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비즈니스니까 1150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보수적으로 봐도. 예, 보수적으로 봐도 인수 시너지가 있으면 1300, 1400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1100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번 실적들이. 그러면은 둘 중 하나예요. 유니티가 진짜 못하고 있거나 유니티 본질에서 무너졌구나. 예, 본질에서 무너졌거나 아니면은 너무 비슷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을 사왔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장 파이를 먹을 수 있는 전략으로 경쟁자 제거 느낌도. 맞아요. 네네. 그게 유의미한 거긴 합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보면은 이번 분기에 굉장히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그 조정 에비타 흑자 전환, 네. 이거를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이게 아이언소스가 2022년 2분기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어요. 네네. 실적이 나와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유니티한테 인수됐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2분기까지 보면은 얘네 에비타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원래 자체적으로도 돈 벌던 기업. 예, 자체적으로 돈 벌던 기업이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 조금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35밀리언 작년 4분기에 35밀리언 나왔고 뭐 못해도 한 20밀리언 정도는 나왔네요, 계속해서. 근데 이번 분기에 13밀리언 번 거잖아요, 네. 유니티가. 네. 근데 얘네를 가져왔는데 13밀리언 번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이언소스를 제외하면은 여전히 적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저는 엄청나게 유의미한 숫자도 아니었고 아이언소스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아직 적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언소스를 인수하기 전에 매출 같은 경우도 네. 뭐 190, 180 뭐 이렇게 나오던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은 이번 분기에 451밀리언 나왔잖아요. 네. 어디 있죠? 유니티가 여기 있네요. 451밀리언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180, 190을 빼면은 한 270 막 이러거든요. 270에서 280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유니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QOQ로도 떨어진 거고 YOY로도 떨어진 건데 물론 이게 170, 180을 다 빼면 안 되겠죠. 근데 일단 다 빼고 봤을 때는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 그 말은 굉장히 많이 고객이 겹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4.4빌리언을 주고 인수한 기업인데 이 기업 원래 각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합쳐졌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A 플러스 B 마이너스 알파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래가지고 사실 AMD랑 자일링스의 인수를 그쵸, 보면 거기 보면 딱 드러나죠. 딱 드러나는데 물론 엄청나게 비싸게 샀죠 그것도. 그렇지만 네. 그 AMD 그 저희 자료 보면 알겠지만 자일링스 사업부 인수하고 나서 몇만 프로 그러니까 원래 그쵸, 작았던 그쵸. 거니까 맞아요. 사실 그게 정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수 시너지를 그렇게 자일링스처럼 내든가.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이번 실적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실적에서 인수 시너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게 가장 메인 팩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기에 실적하고 떡락을 간 게. 그래서 뭐 저번 분기에도 컨퍼런스 콜에서도 아이언소스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게 나왔지만 네. 유니티 CEO는 걱정 마라, 잘 되고 있다. 다음 분기에 숫자 줄 거다. 이번 안 줄 거다. 그래서 하나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 분기에 나온 게 이런 숫자니까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니티가 많이 못했거나 IS와 많이 겹치거나 그래서 10만 달러 고객에서도 체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인수를 되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안 좋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확 보여줬으면은 턴어라운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긍정적인 내용이 비용 관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경영진의 말대로 네. 비용 관리가 다 잘 됐어. 네. 그랬을 때 가이던스 상단이 23년에 300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준 숫자를 가지고 바라보자. 맞아요. 네. 최상단을 가지고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24년의 가이던스가 1빌리언이거든요. 인수할 때부터 우리 24년 1빌리언 에비타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300밀리언이랑 1빌리언을 달성한다라고 보고 네. 주당 에비타를 구해 보면은 네. 23년에는 0.63 나오고 네. 24년에는 4.93이 나와요. 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얘네 총 보유 주식 수거든요. 네. 총 발행 주식 수죠. 발행 주식 수인데 이거는 이제 분기 평균이고 발행 주식 수가 이겁니다. 네. 22년 지금 현재 37만 4천 주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스톡 옵션 짝짝짝 있죠. 스톡 옵션 있고 이거 아마 단위가 다우전드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다우전드예요. 3억 7천 주일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26년에 만기되는 12 네. 컨버터블 노트가 있고 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이언소스 가져오면서 발행한 1빌리언짜리 또 12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면은 23년 발행 주식수 그리고 24년 주식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에비타를 나눈 거고 네. 그래서 나온 게 주당 0.63 그리고 주당 4.93달러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35달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35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넥스트 12months 그러니까 23년 에비타 멀티플이 55배고 네.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배가 나옵니다. 네. 그럼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한 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지 않냐, 네. 그로스 레이트 있지 않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똑같이 그로스 레이트 엄청났던 기업들을 보자.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유니티는 성장성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을 더 쳐줘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비타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속도도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네, 여기 23년도에 300이고 24년도에 1000이래잖아요. 네네. 근데 주당은 뭐 비슷하다고 치면은 이게 주당 예비다가 갑자기 이렇게 7배가 되나요? 분자가 지금 3배, 3점 몇 배 올랐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 그냥 지금 보니까 조금 헷갈려서. 그러니까 4.93이 너무 높거나 0.63이 너무 낮거나. 왜냐면은 분모가 거의 비슷하다 치면은 네, 뭐 10% 이상 는 게 아니니까. 분자가 지금 3배, 3.3배 정도 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당 에비타가 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7배 정도 늘었거든요. 거의. 아, 둘 중에 하나가 숫자가 네, 잘못된 숫자가 것 너무 같네요. 잘못된 거. 이거는 뭐 다시 계산을 하면 되는 예, 거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나누기 이거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 나누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네, 네. 예, 한번 나눠 보시고 어찌됐든 뭐 55배로 기준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비슷한 기업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흑자 전환하면서 성장 궤도를 달렸던 기업들 뭐 제가 막 기업 풀이 굉장히 넓진 않아가지고 또 페이즈, 네. 엔페이즈랑 테슬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가 엄청나게 올랐던 때죠. 네. 이때 그 시장이 말도 안 되는 막 PSR 멀티플 유니티 같은 경우에 60배 받고 있던 시절. 네, 네. PSR 60배는 다시는 볼 수 없었던 뭐 언젠가 한번 올 수도 있죠. 뭐 올 수도 네, 있겠죠. 20년 뒤에 올 수 금리 있겠죠. 0% 찍으면 올 수도 예, 있죠. 그렇죠, 그렇죠. PSR 유니티가 60배 받았던 시절인데 이때 얘네 NTM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 한 뭐 100배 좀 안 되게 받았어요. 100배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유니티 23년도 NTM 했을 때 55배다. 그러니까 결코 낮진 않아요. 네, 결코 낮지 않은 주가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30배 그리고 엔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28배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얘네 성장률이 뭐 낮냐?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엔페이즈 이번 분기에 에비타 성장률이 100%가 넘었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85%입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엄청나게 에비타 성장률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고 걔네들이 지금 30배 정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35불 기준으로 55배 이거 앞에 숫자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그 정도라고 바라보면은 유니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흑자 전환이 이번 분기에 사실 기대한 거는 흑자 전환 되면서 그 인수 시너지가 엄청나게 잘 드러났어야 되는데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나기 전까지 지금 살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숫자를 확인될 때까지. 네. 지금 오히려 뭐 멀티플이 한 10배다 라고 하면 살만해요. 배팅할 만하거든요. 근데 55배에서 왜 배팅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숫자를 확인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티를 이때 팔았잖아요. 네, 네. 유니티를 이때 팔고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차질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에 IDFA 터졌고 내가 이거 IDFA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쭉쭉 가서 한 이때쯤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다시 인수 얘기 나오고 그럼 인수 끝나고 해야지. 인수 끝나고 내가 보고하겠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회초리를 때렸는데 네, 이제 좀 맛있는 거를 먹읍시다. 이제 Q&A 같고 이번 분기 Q&A 정말 정말 어렵고 진짜 아예 양 자체가 두세 개 분기 합쳐놓은 느낌이에요. 질문이 진짜 많았군요. 네, 그래서 다 치고 제 생각에 중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물론 다 읽긴 했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를 먼저 보면은 첫 번째로 새롭게 편성된 크리에이트 부문이 전분기 대비 9밀리언 증가했다. 근데 이제 내 계산에 올드 크리에이트 부문이 13밀리언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전략적 파트너십이 떨어졌거나 UGS가 떨어졌거나 이렇게 볼 수 있냐? 그래서 좋은 포인트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답을 안 해줬군요. 네, 근데 이제 대충 알 수 있는 게
3분기에 매우 강한 전략적 파트너십 비즈니스가 있었다. 3분기에 유독 그러니까 튀었다. 그러니까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마이너스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 비즈니스는 언제 계약서에 사인했는지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큰 사업이다. 왜냐하면 3분기에 구글 들어왔잖아요. 네. 구글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고. 그래서 나는 크리에이트 넘버만 독립적으로 보는 게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크리에이트 넘버만 따로 여기서 전략적 파트너십이랑 UGS 골라내고 잘 해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 좀 유의미합니다. 이거는 제가 모르던 이슈인데 중국이 4대 회계법인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중국 내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 올 때 쓰지 말라.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칩 수출 금지됐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과 마찰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얘네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그것도 있잖아요. 지사도 있고, 네, 그 텐센트였나요? 텐센트랑 이제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도 있고 중국을 굉장히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유니티에 지리적으로 크지는,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매출 비중이 어쨌든 미국이 많으니까 크진 않지만 이러한 이슈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냐. 우리 이거 중국 이거 너네한테도 위험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너네한테 첫 번째로 너네한테 중국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줘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뭐 딱딱딱딱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첫 번째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시장 선두주자이다. 그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세 번째로 중국은 거의 1.5년 동안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지금 한한령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 주식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라이선스를 잘 발급을 안 해줘요. 근데 이번에 발급을 해줬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조금 게임에 대해서 그 쇄국 정책을 좀 풀어주고 있다, 이런 거고. 다음에 네 번째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수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굉장히 포커싱하고 있고 너네도 잘 팔로우해, 이런 거죠. 두 번째로 이 메디에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느낌은 알겠거든요. 그래서 앱이랑 이제 수익성, 그러니까 앱이랑 수익성 그리고 고객과의 연결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네 유니티에 이제 뭐 관리 앱이 있고 여기에 이제 고객이 있고 얘네들의 이제 접점 같은 거를 좀 연결해주는 뭔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질문을 쭉 들어보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무슨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 UGS에서 부족한 부분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아이언소스로 해결을 해 보이는데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어떤 걸 배웠고 이것이 23년 광고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해자를 줄 수 있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CEO가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콜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다. 그래서 질문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신났네. 네. 그래서 레벨 플레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 레벨 플레이가 뭐냐면 원래는 아이언소스 거입니다. 아이언소스 건데 이제 유니티랑 이번에 합작이 돼가지고 유니티의 소프트웨어랑 아이언소스의 소프트웨어랑 합쳐져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서비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개발자랑 광고주들이 새롭게 나온 레벨 플레이 그리고 광고 네트워크 이거랑 같이 합쳐져 있는 결합되어 있는 상품에 매우 큰 관심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유니티의 영역이 있고 아이언소스의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앱에서 제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광고주랑 개발자들이 좋아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수 시너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메디에이션 플랫폼이라고 저는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에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과 뭐 지갑 점유율 뭐 아무튼 점유율. 그래서 지갑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성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갑 점유율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4분기에 시장 점유율이 올랐대요. 뭐 당연히 올랐겠죠, 인수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유니티랑 아이언소스의 그 합작 앱이 굉장히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는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 점유율 증가가 1분기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이던스 보면 대충 알겠죠. 하지만 연중 내내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작년 중반부터 안정적인 광고 시장,
목격 중이고 23년에는 비용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분기 23년 1분기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지만 숫자로 점점 4분기로 갈수록 점유율을 높이면서 수익성은 올라가고 하지만 이제 비용 관리를 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비용을 댈 거고 여기에서 이제 돈을 계속해서 벌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통합은 잘 되고 있고 단 한 명의 임원도 잃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가 원하는 건 숫자거든요. 근데 어닝콜에서 보면은 되게 그냥 잘 되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믿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고객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 고객들이 지금 어떤 반응인지 얘기해줘라. 유니티와 아이언소스가 매우 빠르게 성장할 자신감에 대해서 대체 뭘 믿고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질문이었고 답변은 아이언소스 거래가 고객 시너지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시점에서 성장을 창출하는 데 시너지가 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언소스를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만 있다면 시장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고객을 얻는 데에는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힘든데 이제 아이언소스를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은 더 높은 수익성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고객 반응은 인수 이후 바로 좋다고 합니다.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 쭉쭉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 반응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포커싱을 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공학적인 거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더 나은 콘텐츠 제작 그리고 더 비용 효율적이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 거기에서 UG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대충 이제 여기에 잔디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배경을 만들라 그러는데 AI가 대충 이 잔디를 보니까 이런 나무 스택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여기에 나무 스택을 추천을 해줘요. 그럼 이걸 들고 톡 이러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비용 효율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 거다. 그럼 이 소스들은 당연히 다시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해놓고 이 저장도 클라우드에 해놓고 뭐 이런 식의 비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10만 달러 이상 고객 매출을 보면 아이언소스가 마지막으로 공개된 게 446밀리언이었는데 이번에 니네가 보고한 거는 248밀리언이다. 그러니까 아이언소스가 굉장히 떨어진 것 같진 않지만 이게 수익 인식 때문인가? 인수를 하면서? 아니면은 진짜로 떨어진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중복 고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줬군요. 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본인들의 그 자유긴 한데 저는 4.4빌리언을 주고 중복 고객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언소스와의 통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통합을 할 때에는 되게 A라는 소프트웨어랑 B라는 소프트웨어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 변수가 있었을 것 같다. 계속 좋다고만 말한다. 질문이 너무 웃기네. 조금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하는데 얘네가 뭐 답을 안 할 걸 아니까 오케이 알겠고 그러면 작년에 데이터 수집 문제 이거 한번 난리 났었죠. 그쵸. 예, 그 IDFA 하면서 데이터 다 날라가고 난리 났잖아요. 이거 완전히 해결된 건가? 아니면은 아이언소스 인수한 게 그것 때문이냐?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언소스의 인수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수였는지 해결은 됐는지 물론 이거에 대한 좀 더 깊은 의미는 저는 니네가 인수 시너지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혹시 이거 해결하려고 한 거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답변에서는 이제 데이터 문제는 합병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진작에 해결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술적 변수 그러니까 통합이 잘 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팀을 통합을 했고 단 한 명의 임원도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고객의 반응도 좋다. 그래서 유니티 이제 광고 네트워크에 있던 툴들을 아이언소스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은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 나쁘지 않고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컨퍼런스 콜 보면은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 23년에 비용 관리할 거고 비용 관리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얘기들을 나왔는데 사실상 숫자로 우리가 인수 합병 시너지를 볼 순 없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본 거고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었어요. 시장에서도. 네. 아이언소스 인수를 하면서 워낙에 또 비싸게 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유니티가 워낙에 매력적인 비즈니스고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줬던 것 같은데 그걸 다시 다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줘. 근데 이제 반대로 얘네가 말한 게 숫자가 이제 잘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겠죠.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밸류에이션을 뺏어 갈 거고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할 거예요 아마.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숫자 확인하고 들어가라. 저번 분기에도 그랬고 저저번 분기에도 그랬고 숫자 확인하기 전까지 지지부진한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지부진할 거고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가이던스를 봤을 때 1분기에도 지지부진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2분기쯤에나 인수 시너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리기 힘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숫자를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운 실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대보다는? 네, 기대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웠고 나와줘야 될 홈런이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가 준비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지금 숫자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이 숫자를 본다는 거는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펀더멘탈에 대한 100%를 모르기 때문에 숫자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인수 IS 인수가 결국 유니티의 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걸 본인이 확실히 알면 사실 저점이죠. 네,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느냐 이 미래를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현직자들도 모르고 CEO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숫자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니까. 근데 본인이 만약에 유니티를 뭐 사용하고 계시고 아이언소스를 사고 계시고 이거는 그냥 대박이야. 그냥 테슬라 처음 나왔을 때 앞으로 전기차 세상에 올 거야 라는 펀더멘탈에 100% 확신이 있었으면 사실 숫자 보실 필요 없죠. 그쵸? 계속 사시면 돼요. 계속 사면 됩니다. 사시면 되는데 그거를 본인이 만약에 확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1등이 될 수 있었느냐를 아는 거는 예언하는 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고 그럼요. 저희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를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정리였고 조금 추가적으로 하면은 다들 굉장히 그러니까 유니티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장주, 고성장주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주주분들이 되게 급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나? 왜냐면 이게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 등락폭이 20%거든. 그렇죠. 네, 20%니까 반등하나? 예, 반등하나 하면서 되게 조급해하세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테슬라 주가 보면은 이렇게 올랐잖아요. 멀리서 보면. 예, 멀리서 보면 네. 엔페이즈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네. 진짜로. 네. 근데 사실 숫자 다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가도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들어가도 이게 몇 프로야? 똑같아요. 유니티도 이렇게 갔잖아요. 네.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여긴지 몰라. 네. 적어도 이 좌측 측면에서 사는 것보다 우측 측면에서 사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확실하다 싶으면 좌측에 사시면 되고 그렇죠. 나는 모르겠다 하면 우측에 사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 감당 가능하냐 차이고. 리스크를 걸수록 수익률은 높아지는 네, 거니까요. 왜냐면 좌측에서 사면 수익이 높아지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의 성향 차이고.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성향이 오른쪽으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유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조금 다른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어찌됐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네. 돌 맞을까봐.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Q&A랑 이런 내용들 정리하고 제 생각까지 다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고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뭐 타겟 프라이스 변동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네. 네, 유니티 주주분들 뭐 저희도 물린 거 많으니까 네. 파이팅 하시죠 다 같이. 뭐 이름만 달라요. 네네. 똑같습니다. 종목명만 다르고. 네, 종목명만 다릅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